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12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제 12월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달려줘야 될 우리 12월장이 첫날, 둘째 날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살짝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황 어떠한지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9.07포인트, 2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낙폭이 좀 적진 않죠. 그래도 워낙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010선은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등반순 매도입니다.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꽤나 많은 물량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4.5포인트가 빠졌군요. 508선입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비슷한 물량의 동반순 매도가 코스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4원, 5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꽤나 많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신정재훈 정재훈 멘토를 모시고 황금마디를 찾아라.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12월 들어서 좀 연이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괜히 좀 찜찜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그 자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 12월 들어서면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양시장에 좀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1,7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도 지금 현재 1%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대로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동차 섹터가 일단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였었던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보합권권역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이죠. 유통 쪽 섹터나 제약, 유틸리티, 금융 섹터들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이 103일을 좀 장중에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의 시그널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 일반적인 좀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말씀드렸을 때 선물 기준으로 약 265포인트 부근대에서부터는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선물 지금 현재 265.10포인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구간부터 265포인트 구간이 일단 다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무관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바닥으로는 같이 상승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중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양 이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소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를 좀 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진다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민감한 섹터 부분들이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환율의 추이를 좀 보고 대응을 하되 일단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탈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일단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의 전환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모멘텀을 빌미해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월 말에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 섹터에서 일단 많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금일까지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연기금 또한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이제 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3거래 말에 고객 탁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사를 좀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이 권역권에서는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들을 골라오셨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 조선 섹터 마찬가지로 일단 그나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조금 더 지수 방어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45만원대를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40만원대의 초반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수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금일 들어서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입니다. 블러댄스 울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지금 현재 4% 가까이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때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차익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ETF 상품입니다. 코덱스 200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덱스 200,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ETF 상품이다라고 좀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과거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코덱스 200을 상당 부분 좀 매수해 줬는데 다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조정권역으로 놓고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코덱스 200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종목분들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대부분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의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속도가 큰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금일까지 11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금은 꼭 필히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이 자동차 판매가 좀 전 같지 않다,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법이 유효할까요? 예, 금일 기아차가 5%가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판매 부진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자동차 판매량을 좀 보여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2.8%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12%가 감소를 했고요. 해외 쪽에서는 1.3%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0.3%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12%가 넘는 감소를 좀 보인 반면에 해외에서는 2.2%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 조업일수의 조업일수가 감소가 되면서 일단 판매 감소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에 대한 판매 감소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지난 1월이죠. 올해 1월에서 10월달 엔화가 약 22% 상승을 했던 반면에
일본 자동차 판매는 약 3.5%가 함께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아차와 현대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3엔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자동차 쪽으로 직격탄을 좀 맞을 수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까지는 확인을 할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금일 어느 정도의 바닥권역, 즉 이 자리대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워낙 우리 증시를 이끄는 두 주요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 추천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 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눈이 좀 말씀드리지만 그 부품 섹터들이 좀 더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전날 급락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로 일단 하한가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도 4%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시간을 좀 여유있게 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회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 즉 대부분 자동차 부품 섹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엔화에 대한 부분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혹은 좀 더 여유있게 2014년도를 겨냥을 해서 보게 된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저가에 사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해 볼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56,000원 정도대, 오늘 저점 권역이 약 한 56,100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담가볼 만한,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기아차보다는 좀 적게 빠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이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21선, 즉 경기선까지도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121선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좀 저가권역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일 시장을 좀 보면서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적인 부분들, 이 환율은 좀 필히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체크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관련해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뭐 실토를 한 바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국내에서 첫 가맹점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요, 이 금화, 은화 뭐 그런 실물 화폐들이 있을 때 종이돈이 처음 나왔을 때도 종이돈에 대해서 이거 뭐야 뭐 이랬었다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뭐 그때랑 비슷하다라는 분석도 있고 보면은 내가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앞서가는 그 시대를 못 따라잡는 거 아닌가라고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주 어떨까요? 이거 전망과 전략이. 예, 일단은 지금 하나의 테마성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결제 1호점이 좀 탄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파리바게트 인천 시청역 지점에서 일단 처음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 재미난 부분들은 매장 주인아들이 결제 프로그램을 좀 자체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입니다. 결국에 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일단 뭐 통화 대체 수단으로 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통화를 대체 수단하기를 아직까지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테마성 흐름들로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을 나온다라고 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급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결국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좀 움직이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소멸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 테마성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 라인을 좀 정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품격 방송에서 매장 주인아들, 그러니까 좀 더 재밌다 싶은데, 점주 2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한테, 왜 그런 프로를 만들어서 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약간 위험 부담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하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이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끝으로 이제 KT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바라고 KT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배당 관련해서 워낙 좀 낮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꽤나 나오는 것 같다 싶은데요. 어떨까요? 이거 지금이라도 좀 사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가장 이슈적인 부분들은 배당금 축소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가장 뭐니 해도 배당금을 좀 안정적으로 지급했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배당금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상당 부분 쏟아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 부담을 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로 좀 돌아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성은 있겠으나, 일단 시간은 좀 다소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주가 역시 하락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8일 날 추천을 하셨던 한국카본이 좀 아쉽게도 지금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거든요. 예, 일단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61선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거래량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저점 권역을 이탈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금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8,300원권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려 보게 된다면 아마도 8,000원권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충분히 보유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4분기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도 좀 밝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숨고르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보유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린 말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이제 시가 총액 자체가 좀 가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주가 자체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요. 자, 한국카본 손절가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고수익을 내고 계시는 정재훈 멘토입니다. 지금 목표 달성 수익률이 한 83%를 넘나든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믿고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이 워낙 약세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선물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어렵기만 한 선물시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12월 들면은 좀 연말 랠리 등등으로 좀 좋아지려나 했더니 웬걸 이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일단 이 부분은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발 플레이어들한 월말 효과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제자리의 높이를,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들어오면서 어제와 오늘 동반해서 계속해서 단기 추세를 하락 쪽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융투자창구 쪽에 현물 쪽 매도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와야 될 위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짜내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금융투자창구만 나홀로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속에서 외국인들 매도, 아침 선물왕에서 매도만 보자 외국인들 매도가 확대가 되면 계속 고점 매도다 자신있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외국인들 포지션과 기관계 포지션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 포지션은 일단 이렇다 할 특징적으로 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좀 보면요. 저가 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동시 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거래일수로도 이제는 7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콜옵션 쪽에 가격 매력이 있느냐?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위치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추이 쪽으로는 일단 기존 포지션들이 조금씩 청산성도 좀 나오고 있겠고요. 또한 시장의 선물시장 쪽에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미결제를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신규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갭상승 쪽으로 뛰어넘었던 이번에 270대, 271대 기술적으로는 모두 쉽게 그 누구도 초등학교 3학년도 맞힐 수 있는 단기 고점이었는데요. 그 고점 이후에 순간적으로 좀 내려오는 폭에서 그때 그 갭을 띄운 주체가 바로 외국계 다른 기존 누적 자금이 아닌 신규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역시 베이시스 자체가 악화되고 백워데이션 상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얕은 백워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매도로 일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전에 기억나시는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3 백워 0.3 이상이 넘어갈 때 최근에 컨텐커가 0.3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와 마찬가지로 백워데이션 상태도 고추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스켓 비우는 쪽으로 시장에 동반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현물 자체의 흐름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 쪽의 위치상으로 반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고점 매도, 그런데 지금 265대를 깨고 저희가 공개 방송이 아닌 라이브 가족방에서 언급했던 이제 목표치가 거의 다 도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추세를 저희는 하락 배팅했던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박플래스에서도 한 주 시황을 미리 보는 부분 전략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그 부분 좀 잘 활용하시면 시장의 자선 사업은 안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고점 매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직 정확한 브레이크 자리는 하나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장 황금 라인 쪽을 보기 전에 오늘 추세대를 한번 보면요. 아침에 267.10대를 황금 라인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때 방송을 하면서 밀려 있었는데요. 여지나 뚫어내지 못한다라면 계속 매도다라고 일관을 드렸고 오늘 신호등도 깨끗한 모양보다는 조금 3분봉에서 지저분한 모양이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황금 라인을 제가 저가 매수자리를 잡아드릴 준비를 하다가 이대로 그냥 위쪽으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바로 265.85자리를
5점 황금 라인을 잡았는데 이미 괴리차가 1포인트 정도 지금 발생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저가 매수 잡아야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저가 매수 잡으려면 264대 초반부까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오늘 놓쳤다라면 오늘 포지션은 버리고 내일 승부를 좀 띄워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연말 기준의 랠리 가능성 그 부분 계속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지수 랠리보다는 종목별 장세,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의 변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저는 이제 곧 공포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도래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지금 시간대 비해서는 공포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공포 매수할 자리 조금 하루 정도 늦춰서 내일쯤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고점 매도, 양봉에 매도 때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고점 매도, 양봉의 매도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께서 드린 선물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꼭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 깔 종목을 좀 미리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잼의 정용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상황이 영 한 요 이틀간 어렵습니다. 현 시장의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이 최고일까요? 네, 일단 그 추수감사절과 미국 쪽에 그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큰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겼던 것이 소멸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일단 상방 쪽으로 무리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지수 하락의 압박을 점차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금 모멘텀이 사라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자금 여력도 딸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박스권 2050과 1950에 아주 좁은 지루한 장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엔달러가 103엔까지 돌파함으로써 시총 상위주였던 자동차 업종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아무래도 260선,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0선은 좀 하방은 좀 지켜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선 초반에 대한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2.5는 상당히 큰 저항이기 때문에 그 만기 이후에 돌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 그 다음에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선 지지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등주 소개받기 전에 1등 종목들 또 나오는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행 업종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2013년도 7월 고점 81,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6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4분기 저조한 실적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년도 2월 예약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만간 내년 2월 달에 대한 예약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좋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특히나 업종 1등주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 오늘 NC소프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1등주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블레드 앤 소울이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주 꾸준히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꾸준히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컴투스와 게임빌 3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찍었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좀 퍼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컴투스와 게임빌 그 모바일 게임의 대표 종목인 두 종목이 오늘 좀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업종과 게임업종 이 두 분야에 어느 정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다 싶은데요. 자, 오늘 내일장 1등주도 게임업종에 속한 종목이라고요?
네, 코스피에서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NC소프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내 대표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러드 앤 소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지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160개가 넘는 중국 블러드 앤 소울의 서비스가 대부분 대기열을 발생하고 있을 만큼 증설이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OL이라고 부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기존의 무수익 게임들의 트래픽을 블러드 앤 소울로 이전시키려는 그 중국 쪽 게임, 그 텐센트의 의지가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러드 앤 소울이 출시된 이후에도 좀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반등을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큰 폭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7,270억, 영업이익은 한 1,9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가 가히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가량은 더 늘어나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게임 업종에서 PER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더 위쪽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과열권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의 눌림목 조정은 좀 나와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자체는 23만 5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 쭉 빠져왔던 28만 원 언저리 자리, 2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C소프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게임 이름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예, 이거 한번 기대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세매매 달인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JB스탁의 이상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추세 자체가 영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추세 매매.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좀 안 좋은 하락장에서는 어떤 추세를 쫓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2040선에 도달하면 이제 가격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아직도 국내 증시에 투자한 투자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스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 부분은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1900선에서 기관들이 강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인데 최근 기관들이 2000선 이상에서 순매수세를 들어와 주면서 2000선 지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엔 한 번 정도는 1950선 정도까지는 한번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수에 연동되는 대형 종목보다는 코스닥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금 비중을 확대한 다음에 이번 주 정도에 아마 장중에 1950선이나 60선까지 하락할 때 그때 아이텔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종목들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늘린 후에 조금 더 저점에 다다랐을 때 한번 좀 사보자. IT, 철강 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추세를 따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현재 있습니까? 일단 처음 말씀드린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네. 종목인데요. 근데 최근에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BC 그룹에서 이제 온라인 음악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들려주면서 이제 벅스뮤직과 이제 제휴 기대감이 좀 단기적 반짝 상승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이 카카오톡과 이제 제휴를 하면서 만들어진 카카오 뮤직 같은 경우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 음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 뮤직을 내놓으면서 한 달 정액을 9.99달러를 하면서 혁신적인 가격이라는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 아직 한 5,000원에서 6,000원 선이라서 아직 해외에 비해서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음원 가격 인상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이 네오이즈 인터넷만큼 수급이 좋은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양매수세 들어오면서
차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다소 하락하면서 뭐 1%대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을 체크하시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아주 크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대략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에서 강하게 양봉 30%, 20% 이렇게 강하게 월봉이 한번 뜰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적으로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추세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동하는 일 없이 잘 살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LG그룹의 소재 부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LED 적자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다만 삼각비나 고정비 등이 감소하면서 내년 부분엔 좀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이 뿐이지만요. 다만 이제 PER의 0.9배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중에 IT 제품만 따진다면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없어도 못 판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근데 이에 따라 애플 컴퓨터도 이제 주가 회복이 좀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단기 저점을 찍고 저점에 있는 $520를 찍고 최근에 $550 거의 $560 부분까지 이제 상승한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LG향 이제 부품 매출이 좀 높은 만큼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도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도 보면 이제 기관이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도 LG향 기업들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등목과 같이 낙폭이 좀 과했던 만큼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이노텍과 네오이즈 인터넷 추세 종목군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지금 투자해볼 만한 또 추천 종목은 따로 또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드릴 종목은 더존 비종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ERP나 그룹웨어 등 기업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24%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세무회계 시장 쪽에서는 10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영정보 솔루션이든지 아니면 최신 IT 기술을 내세운 고부가치 사업으로 높은 인지도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종목도 좀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16,000원에서 이제 저점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 부분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정보화 부분에 투자를 해야만이 기술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꺼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올해 내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나는데 최근에 저점을 찍고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제품 유지 보수나 용역 등의 매출이 매년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약 10%씩 매년 좀 증가한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 외산 업체들이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국산화율을 50% 이상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정책과 제도 개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기대감도 또한 부각될 수 있고요. 또한 그동안 이탈했던 기관들이 수급들 계속 최근에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한번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봉이나 월봉상 보더라도 월봉상 보면 이제 최근에 이평선을 모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주봉상 체크해도 확연한 우상향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봉을 체크해보면 최근에 21선을 돌파해주면서 또한 21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면서 배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던 만큼 오늘 종가에 매수 15% 비중으로 좀 편입을 해보겠고요. 또 목표가는 기관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했던 밴드인 11,8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고요. 또한 이제
손절가로는 단기적인 저점이었던 전저점이었던 9,8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지금 꼽고 계신 종목 더존 비주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돼 있고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열어서 살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가 아주 심플합니다. 네, 현금이 85%이고요. 한솔재지 단 한 종목만이 현재 15%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죠. 네, 수익을 살펴보면요. 현재 한솔재지가 마이너스 0.9% 손실입니다. 손실입니다만 26일 이후로부터 우리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약세로 반전을 한 상황에서 요 정도 조금 손실이라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투자를 잘했다라는 평을 개인적으로는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솔재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전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퍼프 가격 인하라든지 아니 내년도 특수지 판매량 증가 등이 분명히 시작 턴어라운드는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이슈, 그러니까 과징금 부여 때문에 좀 단기적 하락을 좀 나타났던 만큼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그게 들어왔던 1,750원을 지켜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탈한다면 단기 추세가 좀 더 하락할 거라고 좀 판단되는 만큼 손절가를 1,750원으로 변경하여 이제 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B스타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이 오늘 또 편입이 됐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편입이 된 새로운 포트를 최종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유 멘토, 또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 등등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또 포진하고 계십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뵙죠.